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Winner of the match. 여전히 단발군어입니다. 단발군어이기도 하고요. 경기를 본 아스널 팬의 전반과 후반의 온도 차이. 아스널 경기보다 토트넘 스퍼스 경기 보는 게 더 재밌다고 해요. 사실 최근 경기들이 너무 꿀잼이긴 했어요. 로버트 피레 선수를 기억해라. 만약에 30만 파운드였다면 일반적인 일이었을 거다. 포기하지 마 외질, 우린 항상 널 사랑하고 리스펙트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8라운드 아스날 일기예요. 여전히 단발군어입니다. 단발군어이기도 하고요. 머리를 잘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짧네. 이번에 경기가 끝나고 바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경기 끝나고 진짜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자고 다음날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1대0으로 어쨌든 이겼어요. 힘들었든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래도 무실점 승리라는 이라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무실점 승리예요. 3점도 얻었어요. 맨시티랑 리버풀 다음으로 현재 3위입니다. 아스날이. 하하.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스날이 꾸역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꾸역이가 되고 있는 우리 꾸역스날. 힘들게 이겼습니다. 꾸역승의 클린시티면 만족, 챔스 가야지. 꾸역승의 클린시티면 만족한다. 초긍정 군어죠. 칭찬합니다. 높은 점유율을 가졌지만 얻어걸린 헤딩골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경기. A매치 끝나고 다들 또 성장해오길 바랍니다. 네, 이분의 말처럼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죠. 전반전에는 확실히 아스널이 경기를 리드를 했어요. 시작부터 코너킥도 많았고 경기를 잘 이끌어갔어요. 전반전에만 코너킥을 8개나 얻었고 헤딩골도 코너킥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페페가 코너킥을 차서 어시를 기록한 거고 또 다비드 루이스의 헤더골로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스가 참 애가 착하고 좋은가 봐요. 경기를 할 때도 선수들을 좀 으쌰으쌰하게 하는 그런 게 전 굉장히 좋았거든요. 챔버스가 루이스에 대해서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모두에게 그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 제가 경기 전에 친구랑 아스널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루이스에 대해서 짬이 좀 차야겠지만 얘는 좀 주장감인 것 같다. 왜냐면 경기를 할 때도 선수들을 좀 북돋아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책 많은 수비수는 안 된다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으쌰으쌰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경기에서 루이스가 보란듯이 골을 넣었죠. 그래서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오늘만 인정을 해주겠다며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후반전 너무 형편이 없었죠. 전반전 슈팅과 유효 슈팅을 보면 아스널은 8개, 2개였고 본머스는 3개, 0개였어요. 근데 경기 종료 후의 스탯을 보면 아스널은 12개, 2개. 후반전에 그러니까 슈팅을 4개밖에 못한 거고 유효 슈팅은 1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머스는 10개, 2개였어요. 엄청 압박해왔던 거죠, 우리를. 이게 경기를 본 아스널 팬의 전반과 후반의 온도 차이. 그리즈만 선수 사진인데 저는 안면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이 둘이 같은 사람인 걸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이래요, 그리즈만 선수. 아무튼 그래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메리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에 대한 말도 되게 많아요. 다들 느끼는 바일 텐데 꾸역승이지만 역시 경기 내용은 암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암스날이죠. 정말 에메리의 선수 기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력 수비수들 다 복귀해서 유로파 씹어먹는데 안 쓰고 외질 실종에 자카 풀타임. 에메리 지난 외질 기용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머릿속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스널이 지금 베예린, 티어니가 선발 출전하는 유로파와 컵 대회를 완전 쓸고 있죠. 반면에 토트넘은 꿀잼 경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아스날 경기보다
토트넘 스퍼스 경기 보는 게 더 재밌다고 해요. 사실 최근 경기들이 너무 꿀잼이긴 했어요. 하이라이트 챙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최근 3경기를 꼭 챙겨보도록 하세요. 카라바오컵에서 4부 리그인 콜체스터에게 4대3으로 토트넘이 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빅6 팀에서 유일하게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한 팀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챔스 조별리그가 있었는데 이 경기 꼭 보셔야 돼요. 미넨이랑 경기를 하면서 2대7로 토트넘이 완전 대패를 합니다. 골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경기는 일단 재미가 있죠. 또 이번 EPL 8라운드는 브라이튼한테 3대0으로 클린시트를 브라이튼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뭐 아무튼 계속해서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번 포메이션은 4-2-3-1로 레노 골키퍼, 그리고 챔스, 소크라테스, 루이스, 콜라시나츠, 그리고 귀행두지, 자카, 페페, 세바요스, 사카, 그리고 오바메양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페페, 세바요스, 사카가 마르티넬리, 조윌록, 토레이라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트위터 건어 블로그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에메리의 전술적인 전략에 명확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가장 베스트 추측은 그는 아스널을 볼을 소유하기보단 전환을 잘하는 카운터 어택 팀으로 만들려고 해. 카운터 어택이 역습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처럼 빈칸을 채워야 하는 추측들이 많아. 즉 의문점이 많다는 뜻이겠죠? 또 우리는 아스톤 빌라와 10명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가 11명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 이게 모든 걸 말한 거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경기를 쫓아가야 할 때가 더 나아 보인다. 이 두 가지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도 마찬가지로 자카의 의문의 선발 출전, 그리고 풀타임, 베이링과 티어니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음, 그리고 외질 실종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에메리 감독은 외질이 스쿼드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1월에 임대를 보내고 싶다고까지 또 밝혔는데 계속해서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에메리 감독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거겠죠? 외질처럼 경기를 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경기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아스널에는 그런 선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미스도 많고 그렇게 좋다고 할 만한 경기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전반전에도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은 많이 없었거든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게 에메리 감독에 대한 전술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세바요스는 지난 5게임에서 6개의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외질은 71분 만에 6개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바요스와 외질을 비교하면서 외질이 얼마나 경기 퀄리티를 높여주는지를 얘기하고자 한 것 같아요. 뭔가 짠한 짤입니다. 포기하지 마 외질, 우린 항상 널 사랑하고 리스펙트해. 외질, 경기 뛰는 거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이번에 자카 좋은 소식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한동안 경기에는 출장을 하지 않을 예정이죠. 푹 쉬고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폼으로 제발 돌아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MOM은 챔버스였고요. 여기는 뭐 별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다들 챔버스 잘했다, 좋았다 동의하는 글들 뿐이었습니다. 끝. Man of the match. 마지막으로 우리 페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페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댓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어요. 그 댓글들이 뭐가 있었냐면 너무 큰 기대는 그에게 상처를 줄 거다. 적응하게 좀 둬라. 그리고 로버트 피레 선수를 기억해라. 한 시즌 동안 아주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그 후에는 매 시즌 최고의 선수였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 또한 8게임 동안 아스널을 화나게 했지만 최고의 선수가 됐다. 우리는 진정해야만 한다.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환경, 그의 생각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코치? 아마? 그의 가격표로부터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만약에 30만 파운드였다면 일반적인 일이었을 거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페페한테 뭐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반응들이 바뀐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뭔가 계속 뭐라고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댓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즌 중반까지는 정말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혹시나 제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뭐라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제 130명이에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곧 올릴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